1화 에펠탑 아래 운명적 만남. 인생의 가을에 홀로 떠난 파리. 54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것을. 에펠탑 앞 샤요, 궁, 광장. 해질녘의 황금빛 노을이 파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연인,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다. 나만 혼자였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내가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이름 모를 공허함이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거칠게 내 가방을 잡아챘다. 아, 소매치기였다. 순식간에 가방이 사라졌다. 여권, 지갑, 카드, 휴대폰까지 전부 들어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왜 혼자 왔을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 봤다. 25.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다. 깔끔한 회색 코트에 검은 머리. 그리고 깊고 짙은 갈색 눈동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눈을 어디서? 손 좀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멍하니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일으켜 세웠다. 아, 감사해요. 가방을. 그 안에 여권이랑 다 들어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일단 진정하세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그래요. 천천히. 나는 그의 말대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조금 진정이 됐다. 소매치기는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저쪽이요. 검은 재킷에. 알겠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제가 근처 경찰서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가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폐 끼치기 싫어서. 폐라니요. 저 원래 심심해서 이 근처 자주 돌아다녀요. 전혀 폐 안 끼치세요.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 준혁이랑 똑같아. 이와 생강의 촛불. 그리고 닮은 눈동자. 경찰서에서의 신고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통역하고 진술서 쓰고 서류 작성하느라 2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 청년은 내내 옆에서 통역을 도와줬다. 다행히 여권 재발급은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대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휴대폰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요. 혹시 호텔 예약은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으로 예약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완전히 막막했다. 알겠어요. 일단 따뜻한 거 드시고 생각하세요. 저녁도 안 드셨죠? 괜찮아요. 식욕이 없어서. 식욕 없어도 드셔야죠. 속 비우면 더 힘들어요.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내 팔을 살짝 잡아 일으켰다. 경찰서에서 나와 걸어간 곳은 생강 근처의 작은 비스트로였다.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곳 같았다. 여기 수프가 정말 맛있어요. 파리 온 지 2년 됐는데 힘들 때마다 여기 와요. 2년이요? 파리에 사세요? 네. 건축학 공부하러 왔어요. 한지우라고 해요.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민서예요. 강민서. 정말 고마워요. 지우 씨. 지우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민서 씨.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씨를 붙였다. 왠지 귀여웠다. 식당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창밖으로 생강의 야경이 보였다. 촛불 하나가 테이블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수프 좀 드세요. 파리의 밤은 생각보다 차갑거든요. 지우가 수프를 권했다. 한 숟가락 떠먹자. 진짜 맛있었다. 몸이 녹는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으면 오늘 밤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지우가 와인을 따랐다. 붉은 와인이 잔에 찰랑거렸다. 그의 손목이 촛불에 비쳤다. 가늘지만 힘이 있어 보이는 손목이었다. 혹시 한국분 맞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부터 한국말 하셨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 도와주신 거군요. 반가워요. 정말.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깊고 짙은 갈색 눈동자.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이마의 작은 점까지. 너무 닮았어. 준혁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 30년 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 준혁.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민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미안해요. 그냥 누군가 생각나서요. 누군가요? 옛날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지우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궁금함? 아니면 슬픔? 그 사람이 저랑 닮았나요? 네. 눈이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잘생겼겠네요. 지우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사마빛 속의 전화박스. 좁아진 거리. 다음 날. 지우는 정말로 대사관까지 같이 가줬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 숙소까지 구해줬다. 친구 집인데 지금 여행 가서 비어 있어요.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한 달씩이나요? 너무 폐를 끼쳐요. 괜찮아요. 어차피 빈집인데. 그리고 저도 민서 씨랑 좀 더 있고 싶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우가 몽마르트 언덕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다. 파리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이에요.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 그런지 분위기가 달라요. 좁은 돌계단을 올라가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꿈, 건축에 대한 열정,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 아버지는 안 계세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죠.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였어요. 근데요? 평생 외로워 보이셨어요. 술 드실 때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 비 온다. 이쪽으로 빨리요. 지우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뛰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저기 공중전화 박스. 낡은 빨간색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다. 우리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좁았다. 정말 좁았다. 어른 2명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작은 공간이었다. 우리는 거의 밀착된 채로 서 있었다. 다행이다. 민서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지우 씨 옷이 다 젖었잖아요. 그의 어깨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를 먼저 안으로 밀어 넣느라 자기는 비를 맞은 것이다. 괜찮아요. 전 젊으니까.
민서 씨가 감기 걸리는 게 더 걱정이죠. 지우가 내 어깨를 자기 쪽으로 살짝 당겼다. 젖은 부분이 내게 닿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다. 코끝에 그의 향수 냄새가 닿았다.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도 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동자에 내가 비쳤다. 촛불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 씨. 응. 왜 그렇게 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니, 그냥 누군가랑 너무 닮아서요. 아주 소중했던 사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야? 제가 두렵거든요. 민서 씨가 절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실까봐. 지우야,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저로 보이고 싶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비는 한참을 쏟아졌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계속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와 루브르의 밤, 닿은 손끝.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만났다. 지우는 오전에 학교에 가고 오후면 나를 데리러 왔다. 루브르, 오르세, 개선문, 베르사유, 파리의 모든 곳을 함께 걸었다. 29살 차이가 무색하게. 우리는 잘 맞았다. 오늘은 특별한 곳 보여드릴게요. 야간 개장을 한 루브르 박물관. 투명한 피라미드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환상적이었다. 저는 밤의 루브르가 더 좋아요. 사람도 적고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지우가 어느 그림 앞에서 멈춰 섰다. 두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 두 연인이 서로를 갈망하지만 절대 닿지 못하는 순간을 그렸대요. 아름답지만 슬프네요. 사랑은 늘 그렇게 타이밍이 어긋나니까. 준혁 생각이 났다. 우리도 그랬다. 그 사람이 제가 닮았다던 그 사람인가요? 응. 지우가 그림을 가리키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 손이 내 손등 위로 스치듯 닿았다. 놀라 손을 때렸는데 지우가 천천히 내 손을 감싸 쥐었다. 지금은 어긋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거. 지우야, 우리. 민서 씨 생각. 하루 종일 민서 씨 생각만 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다. 25, 청년의 순수한 고백이었다. 나도 지우 생각 많이 해. 지우의 눈이 커졌다.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진짜요? 응. 근데 나는 무서워. 내가 준혁이를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우 너를 좋아하는 건지. 지우가 내 손을 꼭 쥔 채로 말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 민서 씨,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그 사람의 대체품이 아니라는 걸. 오화 낡은 사진 한 장.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지우의 아파트.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6층 오래된 건물의 작은 방. 벽면에는 건축 도면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버지 닮았죠? 벽에 붙은 사진 속 중년 남자와 어린 지우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응, 많이 닮았어. 제가 아버지 복사판이래요. 커피를 마시다 탁자 위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쪽에서 뭔가 비어져 나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아, 그거. 지우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갑에서 낡고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시절의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나를 안고 있는 준혁.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 세상에 단 한 장뿐인 그 사진. 이 사진이. 지우 씨가 이걸 어떻게? 민서 씨, 우연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국 보셨네요. 제가 파리에서 당신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지우가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6화 테라스의 고백. 첫사랑의 유언. 우리는 아파트 테라스로 나갔다. 멀리 에펠탑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우가 편지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목소리로 들어주세요. 그가 읽기 시작했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겠구나. 미안하다. 너한테 짐을 남기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만은 꼭 부탁하고 싶었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강민서.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빠가 대학생일 때 만난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 많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민서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고, 아빠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 준혁아, 내가 중얼거렸다. 지우가 나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지우야, 만약 내가 파리에 가게 된다면 민서를 찾아줄 수 있을까? 민서는 파리를 꿈꾸던 아이였어. 파리의 어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싶다고, 에펠탑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고 싶다고 늘 말했지. 아빠는 그 꿈을 이뤄주지 못했어.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다. 만약 파리에서 민서를 만나게 된다면 전해줘. 평생 사랑했다고,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편지가 끝났다. 지우가 편지를 접었다. 제 아버지는 평생 한 여자만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술에 취한 밤이면 늘 이 사진을 꺼내 보셨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다고. 준혁 씨. 준혁 씨는 지금 어디 있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어야 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한테 부탁하셨죠. 만약 파리에 가게 되면 당신이 좋아했던 이 장소들에서 당신을 꼭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저 건축학을 공부하러 파리로 온 거예요. 그럼 나를 도와준 것도, 같이 다닌 것도 처음엔 아버지 유언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민서 씨 연락처가 적힌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30년 전 번호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했는데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딸분이 받으셨어요. 어머니 지금 파리 여행 중이세요라고 하셔서. 그래서 일부러 에펠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지우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그 손길에서 죽은 첫사랑의 온기가 느껴졌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평생 외롭게 만든 당신을. 아버지는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셨거든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지우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버지가 왜 당신을 잊지 못했는지, 왜 평생 당신만 그리워하셨는지. 지우야,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서 씨를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7화 튠르리 정원. 무릎 꿇은 고백. 다음 날 아침. 튠르리 정원. 나는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준혁이 죽었다는 것. 그가 평생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지우. 민서 씨. 멀리서 지우가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여기 계셨네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지우야. 앉아. 지우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네. 지우, 너를 보고 있으면
내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감정이 진짜 너한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준혁이를 그리워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안 돼요. 지우가 내 앞을 막아섰다. 벤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한테 시간 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지우야, 일어나.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젠 제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처음엔 아버지 유언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 씨랑 웃고, 이야기하고, 걷고,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민서 씨 생각나고, 밤에 자려고 하면 내일 또 볼 수 있을까 설레요. 이게 사랑 아니면 뭐예요? 지우야, 나이 차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제 눈앞에 있는 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의 민서 씨인데,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대신도 아니고요. 저는 지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한지우.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물 범벅이 된 25의 얼굴을.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시간 주세요. 그때까지 제 마음 증명 못하면 그땐 보내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키스했다.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당신의 남은 여행, 제가 채워드리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못다 한 사람까지 제가 다 할 수 있게.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준혁과는 다른 지우만의 온기였다. 8화 생강의 키스. 새로운 시작. 일주일은 꿈처럼 지나갔다. 지우는 매일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다. 생강변에서 피크닉, 새벽의 개선문, 몽마르트에서의 거리 공연, 작은 서점에서의 책 읽기,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오늘은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갈 거예요. 지우가 내 손을 잡고 간 곳은 생강변이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물은 반짝이는 불빛들로 가득했다. 여기가 아버지가 민서 씨한테 프로포즈하려고 했던 곳이래요.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여기서 반지 주려고 했는데 그 전날 민서 씨 부모님이 반대하셨다고. 지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그때 샀던 반지예요. 평생 서랍 속에 보관하셨대요.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30년 전 스타일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지. 준혁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리고 이건 제 선물이에요. 지우가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은은하게 빛나는 파란색 보석 펜던트였다. 사파이어예요. 민서 씨 눈동자 색깔 같아서 골랐어요. 지우야, 이건 너무.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우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일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민서 씨. 지우가 천천히 내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다. 따뜻한 손바닥이 내 볼을 감싸 안았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생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29살 차이의 두 사람은 천천히 입맞춤을 나눴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작별이었다. 준혁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지우가 속삭였다. 한 달 뒤에 서울에서 다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나는 눈물 섞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거. 지우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비행기 표예요. 한 달 뒤 서울행. 제 거예요. 저 학교 휴학하고 한국 들어가요. 민서 씨 곁에 있으려고. 지우야. 그럼 학교는 1년 쉬었다 올게요.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그가 윙크하며 밝게 웃었다. 서울에서 데이트 많이 해요. 한강도 가고, 남산도 가고, 제대로 된 연인처럼. 바보야. 바보 맞아요. 당신한테 빠진 바보. 파리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다시 한번 끌어안았다. 첫사랑의 아들과 나는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혁아, 고마워. 내가 보낸 이 아이로 인해 나는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